두 번째로 지수의 확장입니다. 지수의 확장이란 우리가 지수를 자연수, 즉 양의 정수에서 0, 또 음의 정수, 또 유리수, 무리수까지 이렇게 확장하여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지수가 1번.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일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0 또는 음의 정수일 때 정의를 처음에 하고 시작해야 그래야 우리가 지수 법칙이 계속해서 성립해 나감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정의는 첫 번째 이겁니다. A의 영승은 1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M 곱하기 A의 N이 A의 M 플러스 N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 M이 0이 된다면 을 써보면 0을 대입해봅니다. 그러면 A의 0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0 더하기 N이니까 A의 N이 되겠죠. 0 더하기 N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A의 N승으로 양변을 나눠보겠습니다. A의 N승, A의 N승이 똑같으니까요. 양변을 A의 N승으로 쫙쫙 나누면 따라서 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A의 0승은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앞으로도 지수 법칙이 계속해서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위험한 짓을 했는데요. 얘네 둘을 나눌 때요. 아무나 나눌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나눌 수가 없어요. 언제만 안 되냐면 얘네 둘이 0이라면은 서로 나눌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AN은 0이 아니어야지 양변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AN이 0이 아니라는 건 결국 A가 0이 아니겠죠. N은 자연수였으니까요. 그래서 A가 0이 아니어야 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수법칙 첫 번째, 우리가 A의 0승을 1이라고 하자. 단 A가 0이 아닐 때이다. 다시 여기다. 단 뭐다? A가 0이 아닐 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역시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지수법칙 A의 M 곱하기 A의 N이 A의 M 플러스 N에서 이번에는 M이 마이너스 N인 경우입니다. M에다 마이너스 N을 집어넣으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의 마이너스 N 곱하기 A의 N이 될 것이고요. 두 개 더하는 거니까 A의 0이 되는 거죠. A의 0은 이미 1이라고 우리가 정의했기 때문에 1입니다. 따라서 이때도 양변을 얘로 나눠버립니다. 얘로 A의 N승으로 나눠버리면 얘가 이렇게 가서 밑으로 가겠죠. 얘가 이렇게 여기서 얘와 얘에서 AN으로 나눠버리니까 따라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고 이때도 역시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뭐다? 여기다 다시 쓰면 A가 0이 아닐 때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지수가 0일 때랑 또 음일 때도 정의를 하여 지수 법칙이 계속 확장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유리수일 때를 알아봅시다. 자, 지수가 두 번째 유리수일 때입니다. 두 번째 지수가 유리수일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보이겠습니다. A의 m승이 A의 m승 곱하기 n승이 A의 mm이면 당연하다. 이거 지금 자연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의 n승분의 1이 즉 유리수가 등장했고요. 곱하기 n이 라면 이게 만약에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면입니다. 성립한다면 얘는 A의 1승 되겠죠. 곱하니까 A의 A가 될 것이다. A의 1승 A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얘를 A의 n분의 1을 x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x라 두면 어떤 것이 발생하냐면요. 다시 한번 쓰면 x의 n승이 a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x의 n승이 a가 되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다시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같은 말 뭐 있어요? x는 a의 n제곱근이다. 기억나죠? n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소수는 안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n제곱근 중 실수가 되겠죠. 실수인 경우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n제곱근 중 실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x는 뭐가 됩니까? x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n제곱근이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었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근이 발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근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근이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a를 0보다 크다고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과정 중에 성립이 되도록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얘도 근이 나오고 얘도 근이 나오고 얘는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공통으로 쓰려면 이 중에서도 양의 제곱근만을 정의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뭐가 되냐? x는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일 때는 근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근이 있는 경우는 a가 0보다 큰 경우인데 이 중에서도 얘는 하나, 얘는 두 개지만 공통인 얘를 갖다 쓰려면 얘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해서 x는 뭐가 되는 겁니까? x, 즉 우리가 x를 뭐라고 그랬냐면 a의 n승분의 1이 x였는데 얘는 이 방정식의 양의 실근 즉 n승분 루트 a가 되는 것이다. 단 이때 제일 중요한 조건 뭐다? a가 0보다 반드시 커야 한다. a가 반드시 0보다 커야지만 실수가 있다. 실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여도 이렇게 정의를 해두면 앞으로 지수 법칙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지수가 유리수여도 성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n분의 1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도 한번 봅시다. a의 n분의 1의 그럼 n승은 뭐가 되는 겁니까? a의 mn이 되겠죠. n분의 1일 때도 지수법칙이 성립할 거니까 따라서 n분의 n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순서를 바꿔도 되죠. 지수법칙이 성립하니까 a의 n분의 1을 뒤로 뺐습니다.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럼 얘는 다시 요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m승근 루트 a n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도 a가 0보다 클 때 하고 있습니다. a가 0보다 커야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유리수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a가 0보다 클 때 우리가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같이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밑에 건 무슨 얘기입니까? a의 n분의 n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얘도 역시 유리수 지수이므로 조건 뭐다? A가 0보다 커야 한다. A가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무리수로의 확장만 남았는데요. 무리수로 한번 확장해 봅시다. 다시 한번 유리수였을 때도 이렇게 정의하고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 무리수일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수가 무리수일 때, 즉 루트 2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루트 2 생각해 보겠습니다. A의 루트 2를 생각해 보면 우선 A의 1부터 생각해 볼게요. A의 A 지수 정수죠. A 1이라고 적겠습니다. A의 1.4 유리수죠. 유리수니까 성립할 거예요. 지수 법칙이. 그 다음에 A의 1.41 얘도 유리수니까 어떻습니까? 성립하죠. L의 1.414 얘 어떻습니까? 성립하죠. 이거 많이 본 숫자인데 이렇게 쭉 성립 땡땡땡땡 얘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얘가 어디로 가? A의 루트 2까지도 갑니다. 이 직전까지 성립했던 것이 갑자기 여기서 성립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수일 때는 한없이 가까워짐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리수에서 성립했던 것들이 다시 무리수에서도 성립한다. 그래서 지수가 무리수일 때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수 법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수 법칙. 자, 이제 최종 지수 법칙입니다. 지수 법칙. A가 0보다 크고 필요하다 그랬죠. B가 0보다 클 때, 유리수 지수일 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지수 XY가 실수일 때, 실수까지 간 거죠. 실수일 때 1번 뭐다? A의 X, A의 Y는 A의 X 더하기 Y다. 2번 A의 X 나누기 A의 Y는 A의 X 빼기 Y다. 3번 A의 X, Y는 A의 XY다. 4번 A의 AB의 X라면 A의 X, B의 Y다. 이렇게. 그래서 지수가 실수여도, 자, 지수 법칙, 지수가 실수여도 우리는 충분히 쓸 수 있다. 지수가 실수이다. 단 중요한 점 뭐다? AB가 양수일 때이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은 예를 들었었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되게 많은 예를 들었었는데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예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 양수 조건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3의 제곱할까요? 제곱.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이제 알지만 우리 한번 보러 봅시다. 풀이 1. 마이너스 3의 제곱의 루트는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얘가 2분의 1이므로 따라서 얘는 이걸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3이 될 것입니다. 2번 풀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을 제곱을 먼저 하면 9 루트입니다. 루트 9입니다. 따라서 얘는 3입니다. 같은 문제의 답이 지금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건 이제 수많은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들었죠. 뭐가 정답입니까? 얘 틀렸죠. 얘 X고 얘는 맞았습니다. 2번이 맞죠. 왜 그런 겁니까? 이유 한번 적어봅시다.
이유 뭐라고 적어야 돼? 지수가 유리수이므로 밑이 양수일 때만 뭐가?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즉 어느 부분 안 되는 거야? 이 부분. 지수가 뭐야? 지수가 유리수인데 밑이 뭐예요? 음수야. 그러므로 지수법칙 쓸 수 없다. 그지? 지수법. 따라서 이때보다 지수법칙 성립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